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와주시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재 150쪽이에요. 저번 시간에 법달스님의 법화경 7년 공부했는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육조스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참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진짜 자기 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분명히 이거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은 분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일상생활에서 이제 마음 상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부처님을 속이면 안 되죠. 부처님과 자신을 속일 수 없거든요. 남은 속일 수 있어도.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법달스님은 이제 육조스님께 이제 가르침을 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이 이제 법화경 내용, 사불지경이라든가 일대사 인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꿔가야 되는가 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한 이유는 내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좋은 거 나쁜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꾸냐 하는 건데, 오늘은 유전자, 저번에 제가 말씀해 드렸지, 유전자 공학 박사가 쓴 책에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는 안 돼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부수를 판매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제가 번역해서 이거를 이제 한번 읽으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어떻게 바꿀까? 결국 우리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좋겠어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먼저 보면은, 자, 유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유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부모로부터 계승된 숙명적인 그런 것들,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수한 음악가를 본 자식은 어떻습니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죠. 스포츠로 유명한 분들의 자식은 또 스포츠에 재질이 있죠, 소질이 있죠. 또 당뇨병을 가진 부모에게는 당뇨병의 자식이 태어나고, 그리고 암에 걸리는 것도 이걸 가족력이라 하잖아요. 전문 용어로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들은 유전을 이렇게 대물림이라고 생각해 온 거죠. 그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근데 요즘 학자들의 연구 발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유전자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레벨, 하나는 육체적인, 환경적인 레벨입니다. 저번 시간 말씀드렸죠. 물리적인 요소, 화학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 세 가지로 해서 유전자가 바뀐다는 것.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예를 들면 나왔죠. 정신적 쇼크로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도 있죠. 그리고 말기암 선고를 받았는데 몇 개월 못 산다 했는데 갑자기 그게 나섰다는 거,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 근데 또 담배를 한 개비도 피지 않은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든가, 그리고 100개비나 피우는데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어떻게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도 있고, 물리적인, 또 화학적인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 그 유전자가 달라진다는 걸 아시면 되고, 뒤에 2페이지 넘겨보시면, 극한 상황에 처하면 갑자기 잠재있던 능력이 나오죠. 힘이, 파워 힘이. 헐크가 돼가지고 자동차를 들러 올린다든가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아이가 어른 70km를 얽고 뛴다든가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어떤 좀 이렇게 뭐 삐리한 남학생이 어느 여학생을 좋아하는 순간 갑자기 여학생이 공부 잘하면 내가 사귀겠다 하니까 우등생이 됐다는 얘기들 많이 있죠. 유전자 개발입니다. 이게 전부 다 유전자 작용에 관계한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예를 들면 암에 걸렸을 때 자기가 낫는다 생각한 거하고 낫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하고는 유전자의 작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이제 자세히 살펴서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60조라고 하는 팽대한 양의 유전자 세포를 갖고 있다 합니다. 근데 깐난하게도 수십 조라고 하는 세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그 세포와 유전자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세포의 수는 체중 60kg의 사람은 60조가 얼마 되겠습니까? 억도 아니고 조예요. 그러니까 성인 1kg에 약 1조 괴라고 하는 계산이 성립됩니다.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인데 이 놀라운 것은 세포 하나하나에 유전자가 편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포 하나에 유전자 하나 있다는 거죠. 근데 유전자 다 같다는 거죠. 머리털, 손톱, 피부 다 같은 종류는 아니죠. 근데 전부 세포 작용을 결정한 유전자는 온전히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편성을 살펴보면 하나의 세포의 중심에는 핵이 있고 핵막으로 덮여져 있고 그 핵 안에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그 근원을 더듬으면 단 한 개의 세포로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이제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를 보시면 한 개의 수정란이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네 개가 8개로, 8개가 16개로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분열을 시작해가지고 그 도중에 세포 안에 그 유전자가 뭘 시킨다래요. 그대는 손이 되라. 너는 발이 되라. 나는 뇌로 가겠다. 나는 무슨 뭐 위장이 되겠다. 이렇게 자기 분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세포수 약 3조 개의 갓난아기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세포인데 이상하게 거기서 누가 지령을 내리는지 그런 과학자만이 알겠죠. 그걸 지금 이제 발견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세포 핵 안에 있고 여기에 이제 DNA, 디옥시리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유전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형상이 없는데 형상이 있는 육체 안에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세포와 유전자의 관계를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유전자의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다는 거죠. 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온, 오프 스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 스위치처럼. 인간은 약 60조라는 막대한 수의 세포로 성립되고 있죠. 세포 안에 핵에 있는 유전자에는 약 35기라는 막대한 양의 정보가 들어있다 합니다. 만분의 책에 필적할 정도의 정보인데 그 안에는 이러한 때는 이렇게 작용하고 이러한 때는 잠자고 있어라. 이런 지령 정보가 있답니다. 유전자 안에 온, 오프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유전자의 온, 오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유전자가 각기 어떤 때에는 온이 되고 어떤 때는 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유전자 있고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유전자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예를 들면 인간은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는 남자가 있고 여자는 여자 있고 여자는 젖이 붕 올라오고 남자는 수염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성욕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때 맞게.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달라보시면, 근데 유전자가 재밌는 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주위 환경에 있어서 이것을 빨리 하게 하기도 하고 늦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장할 때 가정 환경, 생활 환경, 성장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다. 근데 이제 정신 세계가 높으면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죠. 요즘에는 그 유전자 이것이 사람의 성격, 무슨 뭐, 또 기질 행동, 거기에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지금 왕성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4페이지를 보시면 빨리 급하게 했습니다. 집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세한 건. 또 다음 시간에도 이거 뭐 해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연구해서 또 번역을 해서 또 정리해서 한번 계속 보시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할 때 자기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온되고 어떤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인지하셔서 자기 자신 한번 조절 한번 해보세요. 왜 조절을 못하는가? 그럼 뭐라 합니까? 업습이에요. 습기예요. 업이라 하죠. 4페이지 보시면 유전자가 정신작용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가설이 아닙니다. 8회에는 파스테르 연구소가 있습니다. 파스테르 우유 있죠? 파스테르. 이 연구자 이름입니다. 여기 연구인 두 사람이 대장균을 사용한 실험에서 유전자 안에는 스위치 온 오프라고 하는 그것과 많이 비슷한 그런 작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인들은 정말 노동자와 비슷하게 맨날 연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연구인은 좀 약하죠.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연구가 왕성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대장균에 포도당을 두 번째죠. 그 연구는 대장균은 먹이로서 주로 포도당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가끔 유당을 같이 주어도 포도당을 택해 먹는데요. 유당에 대해서는 대장균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균의 포도당을 중지하고 유당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균은 잠시 먹는 걸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유당을 먹기 시작하고 유당만으로 번식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비유하면은 밥을 주식으로 해온 자식에게 밥을 주지 않고 빵으로 줬다는 거죠. 처음은 이제 빵을 주니까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빵을 주니까 빵을 좋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빵에 맞았다는 거죠. 처음 빵을 싫어했는데. 이게 결국 뭐죠? 화학적인 요소입니다. 빵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과학자는 이것을 대발견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부터 더 왕성하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결과로부터 알고 싶었던 건 뭐냐면 유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그때 그 환경에 주어져서 시작된 것인가, 작용이? 아니면 원래부터 이거 있었는데 작용하지 않았을 뿐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해본 결과 그냥 유당을 줘서 그때부터 유당만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게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는데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포도당만 흡수하고 유당은 흡수하지 않았던 그게 업이겠죠. 생활 습관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인간도 이렇게 자기가 환경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거고. 하여튼 환경에 의해서 바꿔질 것인가. 지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안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또 달라집니다. 몸이. 변화가 옵니다.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잠자고 있었는데 이것이 유전자 5%에 있었다, 꺼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포도당을 안 주고 유당만 주니까 유전자가 온, 스위치가 올라온 겁니다. 켜진 거죠.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유전자가 온이 되기도 하고 오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유전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화를 냈다가는 자기가 위험에 처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화를 낼 수 없으니까 화를 내지 않게 하는 유전자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맞춰주는 방법, 아니면 때리는 방법, 울게 하는 방법, 기다려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상대를 위해서 맞춰줘야 할 것인가, 상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해야 할 것인가, 충격을 줘야 할 것인가, 어느 걸 써야 하는 것은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보살님들은 결혼하셔서 가정생활을 하시고 또 자식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자식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겠다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어떨 때는 사랑의 매를 때리고 어떨 때는 당근을 주고 밀당을 하지 않습니까? 밀당. 필요한 겁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광으로 아유 안 됐으니까 맞춰줘야지. 그러다가는 계속 그 상대에 있는 좋은 유전자가 오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좋은 유전자는 ON으로 스위치를 넣고 나쁜 유전자는 오프로 스위치를 끄게 하는 그런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육조단경, 법부단경도 마찬가지로 이 책으로 배우면 뭐 할 거예요? 맨날 지 승질대로만 하는데 맨날 어떻습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맨날 뭐래 지 먹고 싶은 대로 하는데 맨날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보려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자기 개발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튀긴 거 그거 좋아한다고 맨날 그만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죠? 나 술을 좋아한다고 술을 매일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되죠. 모든 영양소를 갖다가 고루고루 섭취해야지만이 몸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신세계가 맑으신 분들, 높으신 분들은 스님이나 성직자들은 그걸 조절하고 정신적으로 조절하죠. 그렇죠? 먹는 거 별로 뭐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스님들은 채식만 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스님들이 건강한 것은 뭐겠어요? 정신적인 유전자, 좋은 유전자를 온으로 스위치를 넣은 거죠. 저는 부탁이에요. 다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살아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참는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에 처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상대로 하여금 번뇌를 키워지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를 구렁에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상대를 좋게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스님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떨 때는 손해보고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어떨 때는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호통도 치고 또 어떨 때는 어르고 달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에 어떤 검객이 후계자를 이제 뽑는데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문지방 위에 목침을 놨습니다. 목침을 올려놓고 제자 3명에게 한 명씩 들어오라 했어요. 한 명씩 들어오는데 첫 번째 제자는 목침이 있는 걸 모르고 들어오는데 목침이 떨어졌어요. 그걸 칼로 뱉습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 이제 시험을 하는데 두 번째 제자는 그 목침이 있는 걸 알고 목침을 떨어뜨린 데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그 목침이 있는 걸 알고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이 좋을까요? 세 개 다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써야 할지는 자기 판단에 있는 거죠. 육조 스님의 이 공부도 자기가 이걸 배울 때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이걸 공부해서 내가 인격 완성되어야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인간 세상에서는 대인 관계잖아요. 어떻게 대인 관계 할 때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까지 구제할 수 있을까? 이까지 가지만 이게 완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이제 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사인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오늘 이 151페이지를 보면 마음에 무엇이 열리는가, 이제 사불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자사인연을 오셨는데 그 일자사인연은 무엇 때문에 일자사인연을 하는가? 첫 번째는 마음에 무엇이 열리는가? 부처님의 지견이 열린다 했어요. 부처님은 깨달음과 같다. 그 깨달음을 넷으로 나누니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계시 오입이라 합니다. 열개자, 보일 시자, 깨달을 오자, 들어갈 입자. 이 네 가지 방법입니다. 불지견을 여는 거. 마음에 무엇이 열린다? 계시 오입이라고 하는 부처님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도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방편품에서 네 가지 방법론을 주신 거예요. 네 가지 다 좋은 겁니다. 어느 것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의 단계는 불지견이고 부처님이고 부처님 견해고 개 시에서 시의 단계는 성문의 단계고 시는 연각의 단계고 오는 보살의 단계다. 경지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사불지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 일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성문은 학문, 그 불교를 이론으로 배우면서 자기가 견해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닫는 건 뭐죠? 연각입니다. 연각은 뭘 깨달아요? 대인관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인연법을 통해서. 사람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 말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대충 압니다. 공부한 사람들은. 왜? 실수라는 게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싫은 마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가 또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자기 감정 변화에 따라 자기가 감추고 있는 뭐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인연에 닿았을 때, 환경에 닿았을 때 안 좋은 유전자 푹푹 나오는 겁니다. 좋은 유전자를 억지로 쓰고 있는데. 그 때문에 자기의 마음 상태를 자기가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불교는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상대를 통해서. 그래서 미루어 나와가지고 상대까지 구제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상구벌이 하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보고 깨달아 들어가는 계시 오입. 이것은 한 곳에서 들어가니 그 깨달음의 지견인 각지견이다. 이것으로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보니 부처님이 세상에 주셨다. 이 각지견은 깨달음의 지견입니다. 뭘 깨달아? 인연법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는 깨닫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중생이냐, 자기 마음이 부처냐,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나 나쁜 유전자나
남을 생각하는 유전자냐? 자기만 생각하는 유전자냐? 대화를 하다 보면, 관계를 하다 보면 욕심 많은 사람이 있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욕심을 갖다 줄이는 사람도 있고 남을 먼저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공식도 있죠. 상대 먼저, 나는 뒤. 나는 먼저, 상대 뒤. 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에요? 이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상대를 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를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공식이에요. 자리 이타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항상 그래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저 사람 밑에 서더라도 내가 이익 볼 수 있고 상대를 이익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봐도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저도 상대보다 못해도 상대가 기쁜 모습 보면 왠지 내가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보죠.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이여, 나는 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자리에서 언제나 부처님을 열지 중생의 지견을 열지 말라고 올려고 세운다. 나왔죠? 육조스님도. 그죠? 부처님의 지견은 뭐예요? 상대를 살리는 겁니다. 중생의 지견은 뭐예요?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전부 인연관계에서 나옵니다. 수행은 인연관계에서 하지 인연관계를 떠나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하는 건 수업이에요. 자기 혼자 이론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의 망상입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그랬잖아요.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해도 깨닫는 사람은 일개 반개라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혼자 공부하니까. 혼자. 일상 대인관계에서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갖다가 검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혼자서,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왔잖아요. 부처님 지견을 열어야지 중생의 지견을 열면 안 된다 했어요. 이 계시오입도 중생 이상입니다. 성인의 경지입니다. 성인의 경지. 성문연각 보살 불. 네,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삿되고 어리석어 죄를 지으면 저절로 중생을 여는 것이요 바른 마음으로 늘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비치면 저절로 부처님의 지기를 얻는다. 이것도 구분하셨죠. 삿되고 어리석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입니다. 항상 모든 것은 축이 자기중심 축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견해를 무조건 내세워야 됩니다. 자기 견해가 항상 옳아야 됩니다. 남이 나한테 숙여야 됩니다. 내가 돋보여야 됩니다. 이게 삿된 겁니다. 인연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뛰어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최고이죠. 그 망상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개인관계잖아요. 인연법이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참 성황리에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좀 비교 좀 할게요. 옥보살하고 여지보살님하고 비교를 한다 하면 옥보살이 잘하는 게 있고 옥보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지보살 잘하는 게 있고 여지보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적입니다. 옥보살이 잘하는 거는 여지보살을 못해요. 근데 여지보살이 잘하는 거는 옥보살을 못합니다. 내가 오늘 그걸 발견했어요. 아, 이래서 공평한 거구나.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이 50점입니다. 근데 상대는 20점이야. 내 수학이 10점인데 상대는 50점이야. 이런 경우입니다. 그건 뭐죠? 내가 잘하는 게 못하는 게 있죠. 근데 자기 못하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어디라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때그때 따라 달라져 기준이.
제가 기준입니까? 제가 보통이에요? 사람에 따라 스님은 좀 통통해서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스님 살쪘습니다. 살 좀 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 잣대가 다 다릅니다. 견해가 다릅니다. 어느 게 기준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 때문에 서로가 잘하는 거는 나서고 서로가 못하는 거는 커버해주고 그래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은폐하려 하는데 은폐가 됩니까? 분명히 드러나는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문기조 보살님 운전 잘하잖아요. 운전 같이 두 대가 해보면 상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죠. 그죠? 다 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가 있습니다. 말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른다는 거 알죠?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네,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정설하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인정하기 싫거든요. 자기 취해지니까. 근데 자기가 취해지지 않으면 수행이 안 돼요. 내가 맨날 그랬죠. 쪽팔려야 공부한다고. 분명히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날씬하고 이 사람이 더 살쪘어. 이 사람이 키가 크고 이 사람이 키가 작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초월하면 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게 좋잖아. 나는 이게 좋잖아. 저 사람은 이게 나쁘잖아. 난 이게 나쁘잖아. 이런 식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자기가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우리가 피아노를 잘 쳐야 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운전 하루아침에 됩니까? 운전 잘한다 하더라도요.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운전 잘하는 사람은 순간 대처법이 뛰어납니다.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그죠? 또 스킬이 있습니다. 테크닉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공부했다고 해서. 깨닫는다 해가지고 다 초월했다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는. 근데 나와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삿대가 어리석어 죄를 지면 저절로 중생의 지견을 여는 것이요.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바른 마음으로 늘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비추면 저절로 부처님 지견한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상대하고 관계에서 상대의 것을 자기 마음 갖고 와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뛰어나다 그 비추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러다는 걸 비추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예요. 평등, 차별. 평등은 상대와 나랑 같은데 그런데 차별, 나하고 상대가 틀린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계는 차별이에요. 절도 차별입니다. 평등이라 하지만 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차별입니다. 비싼 거 시키면 더 좋아합니다. 그냥 싼 거 시키면 안 좋아합니다. 안 그래요? 맞죠? 자주 오는 손님은 좋아합니다. 어쩌다 오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자주 오는 단골보다는 덜 좋아합니다.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분은 좋아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형식적이죠. 이거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분명한 이치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뭐죠?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고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 그 부처님이 세상에 출하하신 거다. 일대사 인연입니다. 근데 사불지견은 나만이 불지견을 열어서 내가 부처님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사불지견은 상대까지 부처님의 탄생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때문에 보살은 걱정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려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타일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른 척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호통을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대의 어떤 심장, 폐부, 썩은 것도 도려내기도 합니다. 찔러서. 그거를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양교보살 누굴까? 상대의 교육을 잘 시키는, 어떨 때는 어루만져주고 살려주고, 어떨 때는 눈물을 빼게 해주고 호통을 치고, 어떨 때는 때리고. 누가 잘하겠어요? 응? 뭐? 보살. 맞아. 선사들입니다. 선사라고 이름을 명명하지만 보살입니다. 이 선사도 이 어록을 보면은 고고한 깨달음을 가는 선사도 있고, 교하지 않고 임재스님처럼 중생을 갖다 때리면서까지. 황격스님은 어떻게 때렸습니까? 임재스님 몽지로 30방을 때렸습니다. 그죠? 덕산스님은 호통을 쳤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집에 안 가니까 그럽니다. 근데 보살님들은 그렇게 했다가 다시는 안 옵니다. 야, 절이 여기밖에 없어?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보다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눈물 쏙 빼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고 나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지. 상대가 깨닫기까지, 상대가 눈물 흘릴 때까지, 양심의 눈물 흘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이 있다고요. 아까 예를 들었죠? 그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오입이라는 건,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잘 설명을 드릴게요. 대충 설명을 들었지만 어떤 방법이라는 거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달라 보시면 6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이여, 이것이 법화경의 1승법이다. 방편으로 삼승으로 나눈 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였기 때문이니 그대 오직 일승불만 의지하라 했어요. 1승은 부처님 법입니다. 3승은 부처님 법인데 조각의 법입니다. 뭐죠? 단계법입니다. 성문, 연각, 보살을 3승이라 합니다. 근데 1승은 뭐죠? 그 세 개를 합쳐서 부처님이 경지로 올라가는 걸 1승이라 합니다. 근데 앞에서 뭐죠? 계시오입이 1승이라 했죠. 그리고 부처님이 지견을 열면은 그것이 바로 일타산 인연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1승이냐? 제가 법화경 강의할 때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일부 1승이라고도 합니다. 1승이라도 하고. 다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의 단계도 부처님이요. 일부 1승이요. 연각의 단계도 일부 1승이요. 보살의 단계도 일부 1승이라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경지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 들어있지 과정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깨구리가 알에서 올챙이로 진화하고 깨구리로 성장할 때까지 그 과정이 뭐죠? 깨구리죠. 그죠? 알도 깨구리요. 올챙이도 깨구리요. 깨구리도 깨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단계가 1승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를 내고 있잖아. 그것도 1승이야. 화를 내서 그 대신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나야 되는데 잘나지
못하고 빛나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맞죠? 왜 화가 납니까? 탐진치입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과도하게 바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바라는 거예요. 상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탐진치의 중간에 화날 진입니다. 화나면 어떻게 화납니까? 참진에, 진실한 참진자에 그 무슨 변이 붙어요? 응? 볼까요? 오랜만에 칠판에 써볼까? 왜 어떻게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참진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입니다. 근데 여기에 입구자가 붙을 때가 있어요. 탐 보세요. 지금 돈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가져야 되는데 과도하게 가지니까 이게 탐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형편 생각하지 않고 상대 입장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 바라는 거, 자기 중심으로. 이게 탐이에요. 상형 문자잖아. 중국 한자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진됩니다. 진으로 단계가. 근데 참 진짜죠? 내가 진실한데 왜 그랬어요? 눈목변이죠. 눈목변. 화가 나면 눈이 달라집니다. 눈동자가. 화난 사람 보세요. 야, 저 눈 무섭다 하잖아요. 속일 수 없습니다. 암만 속이려고 있잖아요. 눈을 못 속입니다. 마음이 차이 나잖아. 그래서 눈으로 화난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입으로. 아무리 자기가 참고 해도 그 온도가 있습니다. 그 뭐죠? 숨결이 있습니다. 숨결이. 이제 얘 하도 화났네 압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행동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 뭐예요? 그건 뭐 사람에 따라 다르죠. 사람을 갖다가 화나게 하든지 골탕되기든지. 참진치 다 답이 아주 과학적으로 불교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천착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일상생활에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 우리가 부처님을 가는 길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내가 짜증을 내는 것도, 불평불만하는 것도, 웃는 것도, 남에게 잘하는 것도. 근데 자기가 자기를 뒤돌아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가? 이걸 통해 내가 뭐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가? 이 유전자가 안 좋은 유전자니까 그 스위치 꺼버리고 좋은 유전자 꺼내서 좋은 유전자 스위치 온 해야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유전자를 온, 오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성찰이 좋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연구해서 프린트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유전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유전자를 움직이는 것도 누굴까? 뭔가 있단 말입니다. 유전자를 움직이는 뭐가 있어요. 그 유전자 공학자는 그렇게 얘기가 돼요. Something great. 위대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위대한 뭔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마음이라 할 수 있고 생각이라 할 수 있고 그 유전자를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한 바 없이 생각을 하면 돼요. 생각한 거에 걸리지 않으면 돼요. 생각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잘해야 돼요. 생각의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유전자를 잘 길들여야 됩니다. 좋은 유전자를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유전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전자가 이제 날 쓰죠. 저절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를 잘하는 사람은 보시가 그냥 나오잖아. 그리고 항상 웃는 사람은 웃는 유전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저절로 하잖아. 부드러운 사람은
항상 부드러운 유전자를 쓰니까 그것만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와도. 그렇죠? 맞죠? 제 말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 사불지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전자 공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까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랐지만 그래도 다 알아들으시죠? 네. 질문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걸 또 많이 해 드릴 거예요, 다시. 네. 그래야지만이 이제 뭐 과학적으로도 또 인문학적으로도 폭넓게 지식을 많이 이렇게 습득할 거예요.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하셔야지 이 세상이 더 좋아져요. 빨리.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빨리빨리 더 만들어 가야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살아있을 날이.